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뜨겁다, 차갑다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온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뜨거운 것은 열이 많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온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물리에서는 이 온도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온도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죠. 세상을 이루는 모든 원자, 분자 같은 알갱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며 운동하고 있죠. 꽁꽁 얼어있는 얼음은 우리 눈에는 멈춰 보이지만 확대해보면 이렇게 물입자들이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진동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만히 있는 입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던 제자리에서 진동하든 항상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철을 준비해봤습니다. 철은 수많은 철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철입자 역시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죠. 그냥 이때 이 철을 만졌을 때는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철을 불로 가열해보죠. 철은 당연히 뜨거워집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철입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관찰을 해봐야 합니다. 불로 오래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철입자들의 운동은 더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철입자의 운동은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진동하게 되었죠. 철입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이 철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높은 철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봅시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이 빠르게 진동하는 철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뜨겁다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뜨거움, 차가움을 구분하는 온도라는 것은 사실 입자의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자의 운동 에너지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 전해져 올 때 우리는 뜨겁다, 차갑다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은 온도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을 평균낸 값이 바로 온도의 정체죠. 그렇다면 열은 무엇일까요? 온도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인 것은 알았는데 열은 또 다른 의미일까요? 여기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서로 붙여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는 결국 같아지겠죠. 뜨거운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체의 온도는 올라갈 테니까요. 뜨거운 물체 입자들은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져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차가운 물체 입자들은 천천히 움직여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이 느리게 움직이는 옆의 입자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옆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줬으니 운동 에너지를 준 입자들은 느려질 테고 운동 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은 빨라지면서 결국 둘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지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럼 열이란 무엇일까요? 열이라는 건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체가 만났을 때 이동하는 이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열이 많다, 열이 없다 등 열을 마치 가진 것으로 표현하지만 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열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볼 물질은 바로 기체들입니다. 기체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입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물질이죠. 입자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고체들보다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고 기체 상태는 고체 상태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런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틀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체 입자가 가진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요?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또한 입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합과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기체는 이상적인 기체로서 이상적인 기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해줍니다. 즉 이상적인 기체라는 것은 입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즉 포텐셜 에너지 0인 기체만을 우린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엇만 남습니까? 그렇죠.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만 남습니다. 결국 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같은 말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말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높아지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함께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기체를 가열했을 때 뜨거운 불로부터 열이 기체로 이동하여 더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이 말은 곧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곧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위해서 밝혀내었죠. 즉 이 말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기체 내부 에너지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